네, 인체정화 TV입니다. 오늘은 귀하신 분 모셨습니다. 네.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온 조현호입니다. 현재 목회를 하신다는데요.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9년 됐습니다. 아이고, 네. 어떤 것 때문에 인체정화를 해서 건강을 회복하는지 짧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건강한 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몸에 마비가 와가지고서 전신마비로 한 1년여 시간을 고생하다가 이 인체정화를 만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몇 년도였습니까, 그때가? 2001년도 정도 됐겠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에 어떤 몸이 안 좋아지게 된 상황, 배경, 그 다음에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았는지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때 당시 40대 초반이니까 모든 운동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뭐 세상을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지방을 갔다가 퇴근해서 집에 이렇게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는데 내리는데 그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서 그냥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새벽녘에 이렇게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침대에서 다리가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가서 옆에서 자는 아내를 깨워가지고서 나 화장실 좀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혼자 가면 되지 왜 나를 깨우느냐고 그러면서 나를 화장실에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본 것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보니까 병원 응급실에 제가 드러나 있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종합검사를 받아봤는데도 특별한 이유가 없어가지고서 한방병원에서 지압하고 침수를 받으면서 한 4박 5일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지고서 집에 다시 퇴원을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운동을 가야 되는데 운동을 못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해서 그냥 조금 더 자야지 했는데 저희 아내가 사업장에 갔다가 아침 시간이 돼서 아침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다른 때는 누가 오면은 제가 반갑게 일어나서 허깅을 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오는 것을 기억이 나는데 몸이 말을 안 듣고 이제는 하반신 팔까지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서 저희 아내가 다시 119를 불러가지고서 다시 종합병원으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가지고서 응급실에 있으면서 모든 검사를 받았는데 특별한 병명이 없는 거예요. 결국 병명이 없었구나. 네. 네. 그래서 한 3박 4일 동안 입원도 못하고 응급실에서 드러누워 있어가면서 계속 병원 신세를 지면서도 그때 당시에 또 의료 파업이 나가지고서 입원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도저히 이래서는 집에 못 간다. 저희 아내가 참 많이 고생을 했죠. 그래서 입원실로 입원을 하고 계속 병원 치료를 받는데 병명이 없으니까 특별하게 처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닌겔하고 아침 저녁으로 주는 그런 알약 가지고서 이렇게 병원 생활을 하면서도 그 기간이 뭐 한 6개월 이상 연속되었습니다. 본인의 그때 심리 상태나 식사 습관이 어땠습니까? 아니 땡구도 연기 안 난다고 뭔가 건강 10원칙 입장에서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운동은 좋아하고 뭐든지 못하는 건 없었는데 나중에 인체 정화를 하고 나서 깨달은 것이 저희 식습관이 그때 당시에 제가 좋아했던 것이 영업직에 있다 보니까 기름진 것 많이 좋아하고 또 회식 문화에 젖어 있어 가지고서 또 그런 것들 좋아하고 또 가공식품 햄이나 소세지 이런 종류 그래서 밥을 먹고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나서도 자기 전에 출출하면은 런천비트 같은 거 그런 거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구워 가지고서 얼마나 자주 드셨어요? 일주일에 한 몇 번을? 일주일에 뭐 2-3번 정도는 그 정도면 정말 그럼 부대찌개도 좋아하셨겠네요? 예. 부대찌개는 또 제가 출장 영업 쪽에 있다 보니까 지방 다니면서 맛집이라는 거. 그래서 이 부대찌개 하면은 의정부 쪽에 가면은 맛집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점심에 올라가면서 부대찌개 먹고 또 업무 마치고 내려오면서 또 그 부대찌개 또 먹고. 그러면 얘기만 들어도 장이 완전 안 좋았을 것 같은데요. 대변 상태는 어땠나요? 예.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렇게 속이 좀 안 좋아가 시골이다 보니까 병원은 없고 속이 그래서 밥만 먹으면은 아랫배가 싸 해가지고서 화장실을 이렇게 계속 수저 놓기 전에 바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대변이 만들어질 새도 없이 늘 푸석푸석한 거.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 보니까 과민성의 과민성 대장질환 그것으로 판정을 되면서 소화제를 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을 때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제 평생 이 인체 정화를 하고 나서 변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랬구나. 처음에 인체 정화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숙변 안 좋은 게 많이 쏟아져 나왔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병명이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체 정화 끝나고 나서 보니까 뭐였었던 것 같아요? 뇌경색 뭐 결국에는 출혈도 없었어. 아니고. 그래서 입원을 한 6개월 이상 해가지고서 그때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서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 겨우 나올 정도 되면서 퇴원 수속을 밟으면서 병명 코드가 있어야 보험 청구를 하는데 병명 코드 하나만 좀 써달라고 그래도 병명 코드가 없으니까 그냥 미열로만 써주니까 그거는 보험에서 접수가 안 된대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병명 없이 그냥 퇴원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러면 병원에서 그걸 못 잡아냈어요. 네, 뭐, 네.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체 정화를 하면서 그 인바디 체크를 하고 보니까 그 당시 제가 1m 78이었고 평생 65kg 이상을 넘어본 적이 없었어요. 체중이요. 그리고 군대 가서만 조금 체중이 한 68kg 정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 뒤로 제대하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뭐 65kg를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비만 아니었네. 예. 그래서 제가 인바디를 하고 나서 보니까 체성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마른 비만 그러니까 이 내장 지방이 뇌별 출시가 거의 한 200에 거의 200에 달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럼 내장 지방이 많다는 건 결국은 중성 지방이 어딘가 혈관을 막고 있었고 그럴 텐데요. 네. 그럼 뇌 쪽이든 아니면 무슨 뭐 신경 쪽에 무슨 이게 있었을까? 뭐예요? 왜 네. 전신마비까지 진행됐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과민성 대장증상으로 원래도 장이 예민하고 안 좋은 데다가 네. 특히 가공식품, 햄, 소시지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많이 식습관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장내 부패가 더 많이 진행되면서 내부 독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지 않았나. 그 하나와 근데 그때 정신적 갈등이나 스트레스는 없었나요? 이게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마비가 오지 않거든요.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짚어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전신마비로 쓰러질 때가 IMF 이렇게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됐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때 당시 정리해고를 그 오너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무시무시한 살생부 역할을 여기에다 우리 목사님한테 전가를 시켰네요. 회사에서. 그래서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나름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다 동료고 다 선배들인데 그리고 그 살생부에 오른 그분들이 다 그때 당시 뭐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렇게 되면 다 중고등 학생들인데 어느 특별한 뭐 혜택도 없이 그냥 정리해고가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려웠었습니다. 사실. 시켰어. 그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못했죠. 못하고 제가 쓰러지는 바람에 네. 그렇게 하고 제가 병원 생활 어느 정도 하다가 조금 이렇게 거동이 되니까 목발 짚고 출근을 하니까 그해 12월 달불로 제가 정리해고를 됐습니다. 야, 이게 진짜 선배 동료를 지키고 스스로 쓰러지면서 본인이 희생을 하셨네요. 야,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장누수에다가 네. 이게 스트레스성 일종의 염증, 맞습니다. 여기저기 네. 아까 미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이 곳곳에 있으니까 그 염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뭐 LDL이나 이런 것들이 가서 계속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이것이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이게 마비까지 오게. 일부는 신경에도 염증이 유발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그런 마비 현상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현대 의학상의 MRI나 뭐 무슨 CT 촬영으로는 나올 게 없죠.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인체 정화를 어떻게 하셨고 그 결과가 궁금한데 그 과정도 좀
말씀 주세요. 예. 그 오늘 지인을 통해서 이 인체정화 프로그램을 접해가지고서 처음에 정말로 엄청난 일을 겪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이 호전 반응인데 처음에 한 3일 이 효소식을 하다 보니까 숙변을 보기 시작하는데 일반 숙변이 아니라 지금 이 도로 포장하는 그 아스콘 타르 같은 거 그런 시커먼 변을 양변기가 정말로 무서워가지고서 이렇게 엉덩이를 들고 변을 볼 정도로 그렇게 한 3일 정도를 봤어요, 사실. 근데 제가 보면서도 그때 당시에는 뭐 지금 같으면 그냥 카메라로 제가 찍어놨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한 3일을 보고 나니까 이 속 안에 뭔가가 이렇게 허전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허전하고 개운하고 예. 머리는 개운해지기. 머리는 뭔가 정말로 맑아지는 그런 느낌. 예, 예. 장청래청이 맞습니다. 말 그대로. 네. 그렇게 하면서 호전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데 아래 하체로는 뭔가 이렇게 통하는 느낌, 이렇게 후끈 예예예 뭔가 이렇게 예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있었고 이 복합배 약물을 먹으면서도 처음에는 잘 못 먹었었어요, 사실은. 이것이 그 각자의 그 특유한 맛 때문에 예.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컸으면서도 이런 채소 같은 거 맛을 못 느꼈었어요. 시금치라든지 콩나물이라든지 뭐 부추 이런 것을 못 느끼고 그냥 먹어야 되는 거니까 먹였는데 이 인체 정화를 하고 나니까 시금치가 그렇게 맛있고 콩나물국이 그렇게 맛있고 모든 것들이 다시 이렇게 자연의 맛을 모르고 인공적인 가미된 맛에 길들여졌대. 맞아, 예. 길들여졌어. 그러니까 림프도 많이 오염됐었네요. 뭐 다 혈액, 혈관. 그러니까 다. 우리 장을 싸고 있는 거기에 우리 림프구의 80%가 장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런 식의 장내 부패가 심하면 그 림프구의 하수구에 그 독소가 어마어마하게 차고 그게 림프 부종을 일으키고 아마 그때 당시에 배꼽 주변을 눌렀으면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이랬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숙변이 나오지는 못하고 끈적끈적하게 달라붙고 물만 빠져나오고 그게 수십 년 응축이 되면서 타르 같은 맞아요. 형태의 독소가 장에 가득하게 들어있었는데 이제 인체 정화를 하면서 3일 동안 그게 쏟아지면서 림프 부종도 사라지고 그 림프 부종이 사라지면서 이제 혈관, 혈액 오염도 자연히 해소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장에 대해서는 별로 6개월, 1년씩 병원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관심 있게 못 봤나 봐. 예. 아무도 그런 관점에서 이걸 바라볼 수가 없죠. 이거는 인체 정화의 논리가 아니면 도저히 이 접근할 수 없는 이 방식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체 정화를 하고 나서 제 평생에 체중이 63, 65 제일 많이 나갔을 때가 65 정도 이렇게 키에 비해서는 되게 마르셨네요. 예. 이게 마른 비만으로 똥배만 볼록 그렇죠. 나오셨고. 네. 그래서 인체 정화를 하고 나니까 체중이 오히려 저는 살이 찐 경우죠. 예. 그래서 지금은 71kg, 72kg 정도. 키하고 딱 어울리는 지금은 풍채가 아주 좋으시다고 딱 근데 느껴지네요. 인체 정화는 아. 너무 과잉으로 살이 찌는 즉 지방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날씬해지고 이렇게 이제 장이 안 좋아하고 잘 소화 흡수가 안 되는 분들은 이게 해결되고 나면 표준 체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신 마비 증상 비슷하게 거동을 못 하시다가 어떻게 그 회복되는 그 과정을 조금씩 이제 또 말씀 주세요. 네. 그래서 병원에서 그렇게 한 6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했는데 특별하게 코드가 병명이 없으니까 병원에서도 어떤 진료를 특별하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회진 들어오시면서 와서 그냥 건강 상태만 체크하시고 그 시간이 지나니까 닌겔도 안 주시더라고요. 닌겔도 안 주고 그냥 아침에 알약 2개, 뭐 물약 조금, 저녁에 알약 2개, 물약 조금 이런 식으로만 계속 시간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도저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움직이니까 그냥 퇴원해서 밖에 집에 가서 제가 치료를 받자 해가지고서 한 6개월 이상 있다가 퇴원을 해가지고서 목발 짚고 집에 와서 의료기 쪽, 또 온열 쪽, 또 이 한방 침술 쪽 열심히 치료를 받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걸음을 걸을 수 있었던 시절이 한 3년여 정도 걸려가지고서 그 과정 가운데에 인체정화를 만나가지고서 인체정화를 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는 이제 내가 혼자 등산도 다닐 수 있었고 굉장히 빨리 좋아지기 시작했네. 네.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해봐봐요. 인체정화는 처음에는 20일씩 2타임을 했었어요. 예, 그 기간이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할 때마다 자꾸 좋아졌네. 그랬군요. 그 사실 지금은 제 나이를 안 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의 얘기 듣고. 네. 올해 어떻게 되세요? 63입니다. 3세. 그 40대부터 워낙 주름이 많고 혈색이 검어가지고서 동남아 여행을 가면 현지인이라고 그랬어요. 완전 관상 자체가 완전 바뀐 것 같아요. 네, 운명 자체가 바뀌고. 그래서 혈색이 이렇게 맑아지고 얼굴에 이런 잔주름, 턱에 잔주름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없어지고. 저는 그 우리 한의원에도 목사님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 이유가 이제 신도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다과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본인 의지하고 상관없이 뭐 과자니 음료수니 이런 것 때문에 살이 찌고 몸이 안 좋고 이런 경우가 많던데 그래서 제가 그분들 인체정화 끝나고 건강해지고 난 뒤에 목사님 영혼만 구제할 게 아니라 육신도 함께 구제해야 그게 진정한 목사의 역할 아니십니까? 지금 우리 박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목사 직업이 신방을 가다 보면은 뭐 하루에도 몇 집씩 가야 되니까 시도 때도 없이 대접하는 거 안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차 한 잔이면은 된다고 미리 광고를 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음식은 때 되는 집에 가서 그냥 먹으면 되니까 간식 준비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 목사님들, 친구분 또 선배님들한테 이 인체정화를 많이 알리면서 그분의 건강, 그분들의 또 책임져 주고 또 일단은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건강해야지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또 일익을 담당하는 것 같아서 함께 그렇게 저희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영역을 함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정한 목사님을 만나뵈서 영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체정화를 통하여서 건강을 얻다 보니까 주위에 많은 또 이런 환자분들도 계시고 또 알지 못하는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계시더라고요. 영과 육이 건강해야만이 우리들에게 준 사명을 또 감당하지 않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편에는 또 더 좋은 체험 사례를 준비해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인체정화 TV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